굉장히 오랜만에 미니 스쿠터 형식의 제품을 리뷰해볼까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분명히 특별한 매력이 있는 형태죠. 오늘은 바이키키에서 판매하는 M1과 M2에 대해서 동시에 알아볼 겁니다.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죠. 두 모델은 바디도 같고 스펙도 거의 동일합니다. 36V에 350W 모터를 후륜에만 장착하고 있고 바퀴는 튜브 타이어로 12인치입니다. 디스크 브레이크가 앞뒤에 모두 장착되어 있고 와이어 방식으로 작동하죠. 서스펜션은 따로 없고 안장의 높이 조절도 불가능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페달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브레이크 레버와 스로틀의 부품도 M2가 좀 더 좋은 것이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만족도 차이도 좀 나는 편이고요. 이름만 봐도 아시겠지만 M1이 기본형, M2가 고급형입니다. 딱 한 가지 M1이 M2보다 좋은 게 있다면 바로 배터리 용량입니다. M1은 10.4A, M2는 5.5A가 탑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가격은 M1은 60만원, M2는 65만원에 판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M1만 판매 페이지에 올라와 있고 가격도 좀 높게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리뷰를 보고 구매하신다면 가격이 조정된 후에 구매하시는 게 좋겠네요. 이제 진짜로 시작하겠습니다. 미니 스쿠터류 제품들의 가장 큰 장점이자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는 휴대성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6kg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 폴딩하지 않아도 가장 긴 변의 길이가 1m를 조금 넘는 바이키키는 보통 자동차 트렁크에 꽤 수월하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폴딩은 목 부분만 가능한데 상당히 견고한 편이고 사용 방법도 단순했습니다. 자전거와 비슷하게 무게가 전체적으로 분산돼 있어서 들었을 때 아주 무겁다는 생각은 안 든다는 게 좋았으며 이 정도면 여성분들도 잠깐은 들만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버스와 연계하기에는 부피가 크다고 생각되고 지하철은 사람만 적은 시간대라면 어렵지 않게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12인치의 에어 타이어를 가지고 있으며 서스펜션은 없고 앉아서 타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M1과 M2는 10인치의 노서스 전동 킥보드를 탈 때와 비슷한 느낌을 전해줍니다. 잘 포장된 도로나 일반적인 보도블럭에서는 상당히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지만 노면이 불량한 곳에서는 엉덩이가 통통 튀어오르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겠죠. 일반적으로 바퀴가 작고 서스펜션이 없는 미니벨로를 탈 때의 느낌을 상상하시면 상당히 흡사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장거리를 타기에는 무리가 있고 왕복 10km 안쪽에서 여유롭게 즐기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무엇보다 저 같은 70kg대의 남성이 탔을 때 기체가 상당히 작아 보인다는 것 때문에 너무 불편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의외로 탔을 때 느낌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안락하게 느껴졌다면 안 믿으시겠죠? 그런데 정말 생각보다 안정적이고 아늑한 느낌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내가 아늑하게 느꼈다고 하더라도 옆에서 봤을 때 아들 자전거를 뺏어 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겠죠. 안장과 핸들의 높이 조절 자체가 불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구매 전에 직접 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남성분들보다는 아담한 여성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특히 페달에 달려있는 M2를 이용하면 웬만한 언덕도 어렵지 않게 극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생각보다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 대학 통학용 머신으로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로틀은 둘 다 돌리는 스로틀이 사용되었는데 M2에 사용된 반그립 스로틀이 확실히 더 편리했습니다. M1은 계기판에서의 기능이 전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M2의 계기판만 살펴보면 주행거리, 현재 속도 설정 변경과 헤드라이트 온오프가 가능합니다. 속도 표시는 얼추 맞는 편이지만 배터리 게이지는 당연히 맞지 않고 속도 조절은 스로틀은 적용되지 않고 파스에만 적용이 됩니다. 아쉬웠습니다. 주행거리는 M2 기준 1회 충전 후 배터리로만 주행했을 때 12km 내외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이때 페달질을 아주 조금만 해준다면 15km 내외 정도 나와주니까 그냥 가만히 스로틀을 돌리는 것보다는 쉬엄쉬엄 발을 돌려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등판력은 모터로만 등판 시 75km 기준 연속 등판 4에서 7도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속도를 받으면 약 10도 유교까지는 순간적으로 등판이 가능합니다. M2 모델의 경우 페달을 좀 돌려주면 14도 유교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작은 페달이 생각보다 꽤 유용하더라고요. 하지만 긴 언덕이라면 절대로 쉽지 않으니까 참고하세요. 이 정도의 등판력이면 페달이 없을 때 실사용 시에 등판력이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육교가 많은 지역에서는 그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지겠죠. 바이키키는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을 지원합니다. 자, 어플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어플이 똑같아요, 어차피. 그래서 전 D2로 한번 해볼게요. M2로 한번 해볼게요.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저 한번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다시 보여드릴 수가 없네. 다시 보여드리는 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찾기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배터리 잔량 보이시죠? 30% 남았고요. 현재
아마 컨트롤러 온도인 것 같아요. 20도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르면 잠금 기능을 잠금 기능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잠금 기능이 이게 지금 이게 번호가 둘, 셋, 넷, 다요. 오케이. 이렇게 기본으로 번호가 있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잠금이 걸려 있으면 여기서 그 스로틀이 안 먹어요. 다른 건 다 돼요. 근데 스로틀이 안 먹어요. 그래서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잠금이 풀렸고 다시 원래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기능을 살펴보면요, 이쪽 작은 이게 엄청나게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여기 보시면 이 톱니바퀴 같은 게 있어요. 누르면 이렇게 메뉴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 설정 기능이고요. 할 수 있는 게 속도 세팅, 그리고 이거 스타트 그 종류 세팅하는 거, 그리고 블루투스 이름 바꾸는 거, 잠금 패스워드 바꾸는 거, 크루즈 온오프 할 수 있고요. 헤드라이트를 자동으로 할 거냐 아니면 껐다 켰다 할 수 있을 거냐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차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차 점검할 수가 있는데 뭘 작동을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어. 기능이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기능이 있고 막 뭐가 있는데 어떻게 하긴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이폰 10이랑 완전히 호환이 안 돼 있어가지고 좀 잘 안 눌려요, 버튼이. 그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게 있습니다. 요 보시면 나침표 모양이 있는데 얘가 지도 기반으로 해서 그 트래킹 기능을 해주는 건데 핸드폰 트래킹이에요. 그래서 그냥 오픈라이더 대신 쓸 수 있는 그런 용도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오픈라이더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픈은 끝! 모터의 소음은 꽤 조용한 편이며 배터리 분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본체 충전을 해야 되는데 제품 자체가 컴팩트해서 집에 들여놓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배터리 충전구의 위치가 영 좋지 못한 곳에 있어서 편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헤드라이트와 백라이트는 꽤 쓸만한 편입니다. 20km 정도의 속력으로 이용하기에 충분한 광량과 각도를 보여줬고 이 작은 후미등도 브레이크 등까지 지원합니다. 휴대폰 거치대 정도만 구매하면 추가적으로 구매할 요소는 거의 없겠네요. 옵션으로 판매되는 장바구니는 좀 애매한 위치에 있어서 효율성은 좀 떨어지지만 디자인적으로도 잘 어울리고 작은 짐을 실 때는 쓸만합니다. 뭔가 고정해줄 수 있는 고무줄 같은 것하고 함께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바이키키의 M1과 M2는 전체적으로 마감이나 디자인은 꽤 깔끔한 편이었고 승차감도 탈만했습니다. 단 M1은 사용된 부품들이 M2 대비 좀 부실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M1보다 M2가 더 만족도가 높게 느껴졌습니다. 두 개의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더 그렇기도 하죠. 이거 혹시 M2의 배터리 용량을 기본형과 대용량 버전으로 선택하게 할 수는 없는 걸까요? 그렇다면 전 무조건 M2의 대용량 버전을 살 것 같은데 말이죠. 저는 사무실까지 출퇴근 거리가 왕복 10km가 되지 않기 때문에 승차감은 너무 부족하지만 않으면 되고 그 대신 휴대성이 좋은 제품을 찾고 있었습니다. 집에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이런 저에게 바이키키의 M2는 상당히 좋은 선택지였습니다. 살짝 있는 언덕은 페달로 극복하고 평지에서는 느긋하게 25km로 주행하면 되니까요. 오늘도 실제로 타고 출근했습니다. 만족스러웠어요. 다만 제가 상당히 키가 작다는 걸 고려했을 때 키가 170만 넘어도 이 제품이 상당히 작아 보일 수 있다는 건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남성분들의 경우 M1 모델을 선택하시면 모터의 출력이 좀 아쉬울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시고 구매하는 게 좋겠죠. 또한 M2의 페달은 그냥 오르막을 오르기 위한 용도와 연비를 올리기 위한 용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 자전거와 비슷한 페달링을 기대하신다면 저는 이 BGM을 깔아드리고 싶네요.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격과 용도면에서 꽤 잘 맞는 제품이었는데 일반적인 남성분들에게 추천드리기에는 형태적인 특징상 좀 어려웠던 제품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죠. 여성분들은 한 번쯤 고려해보셔도 좋을 제품이었습니다. 진짜 괜찮았어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영상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끝!